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아까 그 동영상 보셨죠? 프린스턴 다니는 학생. 그 남의 자식이 아니었으면 좋겠죠. 예. 늘 보면은 늘 부럽고 그러죠. 근데 이렇게 저녁에 시간 내주셔서 제가 재밌는 엊그제 이거 듣고 한참 깔깔거리고 웃었거든요. 너무 재밌는 얘기 있어서 제가 그걸로 시작할게요. 어떤 식당에서 앵무새를 키우고 있었대요. 그 얘기 아세요? 그렇죠. 앵무새를 키우고 있었는데 어떤 단골 손님 아줌마만 들어오면 이 앵무새가 아줌마 못생겼어, 아줌마 못생겼어 그런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귀여우니까 그냥 한두 번은 들었는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주인한테 항의를 했대요. 어떻게 새를 교육을 저렇게 시켜서. 그래서 이제 혼이 났겠죠. 그러고 나서 오랜만에 한참 있다가 그 식당을 갔대요. 그랬더니 앵무새를 만났겠죠. 앵무새가 이 아줌마를 보고 뭐라고 한마디를 해야 되겠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아줌마를 많이 쳐다보다가 아줌마 알지? 그 언어 함축의 얘기가 대단하죠. 영어도 하나의 언어입니다. 네. 자, 오늘 그 설명드릴 부분은요. 아시죠? 뭔지? 국가고등력 평가시험이에요. 혹시 이거 기억하세요? 이거 3년 반 전에 언론에서 엄청나게 논쟁이 됐던 부분이에요. 그 MB정부가 들어서기 바로 직전에 인수위원회가 가동이 됐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영어교육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외국에 가서 오렌지라고 그랬더니 못 알아듣더라.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은 오렌지 그래야 알아듣더라. 그래서 영어를 다시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단어예요. 그죠?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었냐면 이제 사회가 점차적으로 글로벌화 돼가면서 내수에서는 그러니까 한국에서만 경쟁을 해서 돈을 벌 수 없는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돈벌이를 해야 되겠는데 늘 영어가 장벽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정부보다 먼저 민간이 깨달았죠. 그래서 자식 교육을 이제는 영어가 말하기 쓰기가 안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이들을 외국으로 보내기 시작한 거죠. 연수, 조기 유학, 기러기 아빠, 펭귄 아빠, 자살, 난리가 났었죠 그때. 1년에 4천만 원, 5천만 원씩 들여서 유학을 보내야 되고 2년, 3년씩 떨어져 있어야 되고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됐었어요. 그리고 이 빈부의 격차가 그대로 영어의 격차로 나타나고 그러면서 이 문제를 국가에서 안 해야 되겠다. 공교육에서 안 해야 된다라는 문제제기가 돼서 그때부터 이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을 개발을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설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3년 반이 거치면서 그동안에 이렇게 저렇게 이제 많은 과정을 겪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달 5월 26일 날 서울고등학교에서 최종 발표를 했어요. 그 마지막 공청회를 5월 달에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설명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내용이 바로 제가 오늘 설명드릴 그 내용이에요. 자, 공식 명칭은요.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걸 줄여서 국영평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국영시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이걸 주관하는 데가 그 교과부예요. 네. 근데 그 교과부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공식적으로 쓰는 그 줄임말이 국영시예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아마 국영시로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영평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National English Ability Test, 영어 첫자 따서 니트라고도 해요. 저는 오늘 영평이나 니트라고 하는 단어를 쓸게요. 자, 4개, 5개가 다 똑같은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3년 반 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국형 토플이라고 그랬었어요. 그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6가지가 다 똑같은 얘기니까 그러려니 하고 들어주시면 돼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영어의 문제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점이 있어요. 이거 학교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나라 중학교, 고등학교에 외국인이 오면 제일 먼저 도망가는 사람이 있대요. 누굴까요? 영어 선생님들.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영평의 궁극적인 목적은 요건 거예요. 넣어보세요. 뭐만 졸업해도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겁니다. 이게 목적인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는 아까 그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어로 의사소통을 해야 되고 대입에 활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4천억 시장이래요. 우리나라 영어 시험이 토익, 토플, IELTS 이런 것들 다, 그 다음에 국내에서 보고 있는 탭스 시험 같은 것들까지 다 합해서 4천억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37%가 해외 시험들인 거예요. 미국에 있는 ETS에서 우리나라 교육과정평가위원회에서 모든 우리나라에서 치르는 국가시험들, 수능이나 뭐 고시나 시험들을 다 관장하거든요. 근데 미국의 ETS라고 하는 데서 미국에 있는 모든 국가시험들을 다 관장해요. 토플하고 토익이 ETS에서 나온 거예요. 돈을 열심히 주고 있는 거예요. 37%면 1,600억 원씩 나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외국 그 시험에 대한 시장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만 없어요. 일본도 일본 자체적으로 영어를 평가하는 시험이 있고요. 대만도 있고 중국도 있고 다 있어요. 그리고 ETS에서 토플을 만들 때는 동양권 애들을 겨냥해서 만드는 거죠. 유럽 애들, 캐나다 애들 보라고 영어 시험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 바친 거죠. 그들 입장에서 보면 이 동양이. 그래서 자체적인 우리나라 자국의 영어 시험 문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이 세 개의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던 게 영평입니다. 그러면 그냥 의사소통을 하려면 그동안에는 우리나라 중등영어, 중학교나 아니면 고등학교, 학교 영어의 목표가 의사소통 아니었던가요? 의사소통이었어요. 근데 왜 갑자기 시험을 바꾸고 이렇게 난리를 내냐면요. 그동안에도 엄청나게 교과서를 많이 개정을 했었고 교과서 하나 개발하는데 몇십억씩 들거든요. 그런데 교과서가 지금 14종이거든요.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렇게 많이 돈을 많이 들여서 개정도 하고 교육과정도 바꾸고 되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사소통 전혀 안 돼요. 영어 선생님들 먼저 도망가요. 그러죠? 그래서 마지막 히든카드를 꺼내 쓴 거예요. 시험을 바꾸면 인생의 거의 목표나 다름없는 대학을 시험을 바꾸는데 이 교육과정이 안 바뀌겠어요? 학습 현장이 안 바뀌겠어요? 주나서나 해야죠. 교과서 아무리 바꿔놔도 학습 현장에서 학교에서는 안 바뀌어요. 이 수업을 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공교육이 됐거나 사교육이 됐거나 시험이 됐거나 모든 게 다 그쪽으로 갈 거거든요. 어차피 대입을 치러야 되니까. 그래서 시험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하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시영어를 소통영어로 바꾸겠다는 거죠. 수능 시험지 한 번도 안 봐보셨죠? 수능 시험지가요. 입시영어는 그동안에 봤던 입시영어는 RC가 뭔지 아시죠? 독해시험. 그 다음에 NC는 듣기시험. 자, 소통영어가 되면 영평에서는 NC, RC는 기존에 그대로 가고요. 라이팅하고 스피킹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게 수능 시험지예요. 왼쪽에 있는 게. 수능 시험지는 듣기하고 독해만 있어요. 50문항을 보거든요. 그런데 50문항 중에서 듣기가 1번부터 17번까지가 듣기고요. 나머지가 독해예요. 그런데 영평에서는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를 고르게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그림이 다르죠. 왼쪽은 시험지로 보는 거고요. 오른쪽은 컴퓨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IBT 영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IBT가 뭐냐면 토플도 IBT 토플이잖아요. 인터넷 베이스드 테스트예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시험이에요. 수능은 종이를 기반으로 한 시험이잖아요. 지필고사잖아요. 페이퍼 베이스드 테스트예요. 그래서 PBT예요. 그래서 IBT 영평이라고 하는 건 토플하고 그냥 시험 치르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컴퓨터 앞에서 보는 시험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 대입 시험 볼 때 듣기 시험 봐보신 분 계세요? 없으시죠? 17살짜리 애 낳으면 보셨을 것 같기는 한데 듣기 문제가 95년도에 시작됐어요. 수능에서. 그래서 어머님들은 듣기 시험을 한 번도 안 본 세대세요. 그래서 듣기는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제가 오늘 듣기를 어떻게 보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왼쪽에 있는 것도 듣기 문제고 오른쪽에 있는 것도 듣기 문제거든요. 오른쪽에 있는 문제를 제가 들려드릴 테니까 들어보고 답을 고르시면 돼요. This palace was built about 500 years ago. Before we enter the palace, let me briefly explain where the buildings are located. When you pass through the gate, you will see a courtyard. 자, 여기만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은 여기서 계십니다. 첫 번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게 되면 뜰을 만나게 되실 거고요. 오른쪽에는 900명의 셰프가 요리를 하고 있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되게 중요한 국가의 현안에 대해서 민원을 하는 미사당이 있습니다.
뜰을 지나서 두 번째 문을 들어가게 되면 또 다른 뜰을 만나게 되는데 그 맞은편 건물이 바로 오리한소 홀이라고 하는 곳이고 외국의 공간들을 영빈하는 곳입니다. 자, 그 뒤에는 7,000권의 되게 중요한 도서들을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오리한소 홀은 어딜까요? 몇 번이에요? 못 들으셨죠? 보세요. 우리말로 해도 어렵단 말이죠. 이게 영어로 이렇게 나오면 이걸 답을 골라야 되건 굉장히 난이도가 낮은 문제입니다. 수능에서도 3번이에요. 여기가 오리한소 홀이에요. 이게 듣기 문제예요. 아셨어요? 그냥 넘어가. 자, 읽기 문제는 국어 문제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읽기는 독해는 어린이들 대입 시험 보실 때 다 보셨잖아요. 그냥 지문 읽고 국어하고 똑같이 주제 고르시오, 제목 고르시오, 뭐 지은이의 의도 고르시오, 뭐 순서를 맞추시오. 그냥 이런 거예요. 말하기를 말씀드릴게요. 말하기가 되게 희한해요. 그냥 어른들 생각하실 때 영평에 말하기가 들어간다. 그러면 말하기가 채점자하고 수험생하고 둘이 앉아서 얘가 말을 얼마큼 잘하는지 평가를 하는 시험. 이렇게 생각하셨죠. 네. 컴퓨터가 채점해요. 아니, 컴퓨터가 채점을 하는 거 아니고요. 컴퓨터한테 대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인터넷 베이스드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자, 문제가 뭐냐면요. 고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기 문제는 4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중에서 제가 2가지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하나는 예고, 하나는 예예요. 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게 문제인데 이 박스 안에 뭐라고 들어있냐면요. 제가 고민이 있어요. 제가 학교에서 그 모든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팀원 중에 한 명이 무지하게 뺀질거려요. 그래서 일을 안 해요. 그리고 맨날 도망가요. 그래서 저하고 나머지 팀원들하고 그 친구가 해야 되는 일을 다 논아서 했었는데 더는 못하겠어요. 너무 지쳐버렸어요.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 문제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1분 준비 시간을 갖고 컴퓨터에서 스탑워치가 이렇게 막 돌아가요. 1분 동안. 그럼 1분 동안 내가 뭔 얘기를 해야 되는지를 막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분 동안 논리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을 만들어서 컴퓨터 마이크 앞에다가 대고 컴퓨터에다 대고 1분 동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컴퓨터에 저장이 되겠죠. 녹음이 되겠죠. 그럼 그게 채점자한테 서버로 가죠. 그래서 거기서 채점을 해서 점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생각해보세요. 제가 1분 드릴 테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면 좋을지 논리적으로 해결해보세요. 1분. 이러고 계시죠? 우리 애들도 똑같거든요. 그리고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뭘까요? 팀원 중에 한 명이 뺀질거려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그러죠. 저 생각하지요. 그 다음 생각나는 거? 그래도 답인데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열심히 써야 되는 거예요. 읽기하고 말하기의 최고의 장점은요. 아이들을 생각하게 한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 영평이 영평으로 갈 수도 있고 하나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미 교육의 트렌드는 이쪽을 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서술형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교육은 계속 찍기만 했었어요. 남이 보기를 4개를 주고 그중에 하나 찍는 거. 그렇게만 10년, 15년을 공부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외국 애들은 아무래도 객관식이라는 게 없잖아요. 없어요. 객관식이라는 게. 아예 이런 채점이라는 게 없어요. 네 의견을 써봐요. 왜 그렇게 될 것 같아? 네 생각을 써봐. 그러니까 얘네는 계속 내 생각이 뭐지?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얘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내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지? 계속 생각을 하는 사고력 수업을 10년 이상 동안 받은 거예요. 삼성에서 굉장히 큰 고민이 되잖아요. 요즘에는 아니라 꽤 됐어요. 뭐냐면 워낙에 교육들을 이렇게 받은 국내 친구들을 이렇게 이제 리크루팅을 해서 썼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애플 같은 회사, 구글 같은 회사를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직원들의 마인드 자체가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실시를 했던 게 뭐였었냐면 서열 파괴. 그래서 이사급 하나, 부장급 하나, 과장급 하나, 신입사원 둘 해서 팀을 묶어준 거예요. 태스크포스 팀을 묶어갖고 자, 니네끼리 이 문제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해봐. 신상품을 만들어봐. 하고 가지를 던진 거예요.